네, 안녕하세요. 국가직 재배학개론 시험 보신 분들은 이제 마음 떨리면서 시험 보셨을 거고, 준비하시는 분들은 문제가 어떻게 나왔을까 고민하시면서 이 강의를 이제 들으실 텐데요. 정리하고, 그리고 보완하고, 그리고 앞으로 출제될 것까지 예상을 하면서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너무 쉬웠던 문제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분류 단계에서 봤던 내용이고, 그래서 이게 2개씩 보기가 있잖아요. 그래서 조금 어렵게 나오면 3개까지 나올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각각의 체크하면서 이제 보는 거죠. 그래서 이제 답을 보시면 이제 3번이 이제 맞는 건데, 이런 것도 출제할 때, 우리 출제하시는 그런 교수님들이 항상 헷갈릴 것 같은 것들을 이제 생각하시는 거죠. 그래서 오처드 그레스, 티머시, 이런 것들을 우리가 북방향 목초, 그리고 남방향 목초 했던 거니까, 그런 이제 우리가 목초까지 연결을 해서 한 번 더 정리를 해주세요. 그래서 3, 우리가 이것은 이제 삼백옷 이런 거 할 때 섬유작물이고, 감자 같은 경우에는 식용작물. 그리고 감자랑 연결된 것들이 가직과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큐어링 하는 것까지 연결을 해서 또 마무리 해주시고요. 제충국은 우리가 이제 유기농자재 쓸 때 병해충 농자재 이러고 쓰기도 하지만 양료작물에 속해져. 그래서 그런 것들은 이런 시간에 배웠었습니다. 자, 아주까리. 그래서 아주까리는 유료작물. 그래서 아주까리라는 게 익숙하지 않으실 거예요. 근데 이제 옛날에 할머니, 할아버지 분들이 아주까리 다 키우셔가지고 기름 짠다라고 얘기를 많이 하셨고, 그 다음에 완두, 기장 딱 끊어서 완두는 우리가 식용작물 공부하실 때 콩과, 기장은 잡곡 이렇게 구분하실 수 있으실 거예요. 자, 2번도 좀 쉬운 문제. 그래서 요수량이 가장 큰 것은, 그래서 이것의 숫자를 외우기보다는 큰 범위에서, 자, 우리가 알파파, 같은 말로 엘페퍼죠? 이건 영어니까 발음에 대한 이제 구분인데, 이것이 좀 크고 작은 거 구분하시면 이것도 이제 1초 컷으로 풀 수 있는 그런 문제였습니다. 자, 3번도 기존의 기출에서 연결된 문제인데요. 파종량에 대한 거예요. 그래서 환경이 안 좋거나 어떤 상황이 안 좋을 때 파종량이 많아지는 거죠. 그리고 4번 같은 경우에 이제 정답인데 기출에 되었던 문제입니다. 그래서 기출을 좀 꼼꼼하게 공부하신 분들은 또 쉽게 맞출 수 있죠. 채종용, 종자를 채취하는 거랑, 그다음에 청이용, 푸른 상태에서 예취하는 거. 이것은 이제 사료작물이죠. 그래서 채종용은 청해용보다 파종량을 줄인다. 이거 문장 바꿔 생각하면 청해용은 채종용보다 파종량을 늘린다. 이렇게 앞뒤로 순서 바꿔서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나머지 거는 파종량이 적어지면 잡초가 어떻게 돼요? 그 사이사이에 빈 곳에 자라나겠죠. 그러니까 우리 잡초가 더 많이 발생하고. 자, 파종 시기가 늦어졌어요. 이거 환경이 작업량이 안타깝게도 안 좋은 상황이니까 그때 파종량을 더 늘리는 거죠. 자, 여러분이 공부량이 좀 부족하다 하면은 공부 시간을 늘리는 것처럼 이렇게 작물을 키우는 거나 내가 자라는 거나 연계가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경실종자, 이렇게 좀 딱딱한 종자들이 발화가 잘 안 될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때도 파종량을 더 늘리는 거죠. 그래서 이것이 이해가 안 간다면, 파종량, 얼마나 종자를 뿌릴까라고 생각을 한다면 안 좋은 시기 때 파종량을 늘린다. 이렇게 정리해 주시면 되겠죠. 자, 이것도 좀 쉬운 문제. 그래서 이 파종이 적파, 산파, 조파, 전파 이 4가지가 구분이 되느냐 이걸 물어보는 거예요. 그리고 파종 노력, 그리고 이제 재배 관리 중의 노력, 이게 좀 틀린데, 파종 노력은 어떻다? 적파. 한 공간에다 2-3알씩 더 뿌리는 이 적파가 어떻게 보여? 산파, 흩어 뿌리는 것보다는 더 많이 드는 거죠. 산파는 그냥 막 뿌리면 되니까. 근데 재배 관리에서는 어떻다? 산파가 더 힘들죠. 그냥 막 자라니까. 그리고 산파는 도복이 잘 안 된다. 그렇지 않죠? 막 뿌리니까 그게 왔다 갔다 서로가 뿌리가 엉킬 수도 있기 때문에 도복이 더 잘 되고, 그리고 조파가 통풍과 투과가 좋죠. 줄지어서 파종하니까 간격이 있겠죠. 자, 그리고 전파 얘기가 아니라 산파는 종자량이 많이 들고 투광이 좀 나쁜 각각의 장단점, 그리고 이제 종자를 그 파종할 때의 그런 정의들, 그것도 한 번 더 정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 요거 좀 헷갈리셨을 거예요. 요건 별표, 그래서 이제 새로 나오는 것들이 있는데, 기존에 우리가 종자 처리 방법에서 이게 종자 처리를 발화 촉진할 건가, 발화 억제할 건가, 그 2가지를 이제 구분한 다음에, 티오우레아, PEG, 시아나수소, 이런 것들 생각해보면 이게 발화 억제 물질인지, 발화 촉진 물질인지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티오우레아, 이렇게 쓸 수도 있고, 우리가 이것을 이제 티오 요소, 이렇게 이제 볼 수도 있는데, 티오우레아, 영어 명칭을 이제 한글로 표기한 거예요. 그래서 티오우레아, 이거는 발화 촉진 물질이어서 이거 틀린 거고. 자, 그리고 종자의 수분 포텐셜을 낮추기 위해서 폴리에틸렌 글리콜 이 용액을 처리합니다.
발화 촉진이 아니라 발화 억제를 위해서 어떻게 한다? 시아노소소 한 거예요. 그래서 내가 시아노소소가 발화 억제 물질인 걸 알고 티오우레아 이건 티오 요소가 발화 촉진 물질인 걸 알면은 1번, 3번 틀렸다 아실 수 있고요. 그리고 종자가 작거나 불균일할 거고 기계 파종을 위해서 고체를 피복하는 거. 이것도 기출 나왔던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맞는 내용. 4번 선택하실 수 있어요. 조금은 생각을 해야 되는데 그래도 이제 안 되는 거 다 체크하고 하면은 4번 선택하실 수 있는 내용입니다. 자, 버널리제이션. 저온 버널리제이션, 고온 버널리제이션 두 개 따로 있잖아요. 근데 일반적으로는 저온 버널리제이션 얘기를 참 많이 해요. 그래서 초야 종자, 최초의 눈이 생기는 그래서 종자가 싹이 뿅 하고 뜰 때, 그 시기 때의 저온 처리는 무조건 필수적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기출에 많이 나왔던 거예요. 그래서 최하 종자를 저온 처리하는 경우에는 광의 유무 있거나 없거나 관계하지 않는다는 거. 그래서 필수적이지 않다. 이렇게 선택해 주셔야겠죠? 나머지 것도 되게 유의미하니까 같이 보도록 할게요. 자, 호흡을 저해한다. 산소가 들어와서 이산화탄소 내뱉어야 되는데 이것이 저해하는 안 좋은 조건에서는 버널리제이션이 저해되는 거죠. 그래서 처리 중에 산소가 부족하거나 호흡이 제대로 되지 않거나 그리고 버널리제이션이 지연되는 거는 저온 환경, 발생하지 못하는 거는 고온 환경입니다. 그래서 이런 산소가 유의미하다라는 거. 자, 그리고 3번 추파맹류는 종자 춘화형 식물 그리고 양배추는 녹채 춘화형 식물. 이것은 단독으로도 간단하게 나올 수 있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론 시간에 종자 춘화형 그런 최하 그런 시기에 우리가 하는 저온 버널리제이션 받는 거, 녹식물 시기에는 일정한 정도 컸을 때, 그리고 각각의 종류. 만약에 종류가 나와서 하나의 보기로 나왔으면 이것도 굉장히 좋은데 지금은 추파맹류와 양배추 나왔어요. 다른 보기도 충분히 나올 수 있다는 거. 그걸 기억해 주세요. 자, 그 다음에 밀도 추파맹류죠. 우리나라에서는 저온 처리 실시한 후에 고온 처리를 하면 이춘화. 이런 것도 일어나고 저온 처리가 길어지면은 이춘화가 잘 되지 않는다. 요거 헷갈리실 수도 있는데 이것도 맞는 문장. 그래서 앞에 거 맞는 문장, 뒤에 것도 낯서실 수도 있는데 요거 하나 더 추가해서 공부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정리해보면 이 6번은 좀 어려운 문제일 수도 있겠지만 되게 유의미하고 이런 트렌드가 많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만 물어보기보다는 좀 조합적인 문제가 많이 출제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7번이에요. 체세포 분열. 두 번째 2단원에 대한 관련인데요. 자, 체세포 분열 주기 G1, S, G2, M기 다시 계속 반복적으로 돌아가는 그런 내용이죠. 그리고 이 체세포 분열이 유사 분열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신체가 다치거나 이러면 다시 재생되는 그런 것처럼 마모된 세포를 새 것으로 교체해서 정상적인 기능을 수행하도록 해주는 거죠. 그래서 먼저 이게 정리가 돼야 돼요. 체세포 분열과 감수 분열. 이게 차이가 뭔지, 그것부터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이거 같은 경우 문제가 좀 큰 범위인데, 감수 분열에서 생식세포의 상동 염색체가 분리돼서 반수체 딸세포가 생성된다. 이거 감수 분열에 대한 얘기잖아요. 그래서 정리해보면, 1, 2번은 체세포 분열 문제, 3, 4번은 감수 분열에 대한 거예요. 그래서 이게 범위가 또 큰데, 이것을 이제 중요 핵심 부분만 넣은 거죠. 자. 그런데 3번은 제2 감수분열이 아니라 제1 감수분열에 대한 내용이고 그 다음에 이게 4번도 되게 좋은 문장이에요. 제1 감수분열에서 넘어갈 때 제2 감수분열 사이에 그 간기가 있잖아요. 그때는 DNA 합성이 일어나지 않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제1 감수분열, 2 감수분열 이걸 생각을 해서 요거에 대한 그 단계들을 한 번 더 정리해 주시고 이 문제도 기본적이지만 내가 헷갈리면 또 틀릴 수 있는 그런 내용이니까 한 번 더 정리해 주세요. 자, 8번. 작물의 무기 성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자, 이것도 사실은 이제 자주 출제되는 내용이지만 이게 매번 새로운 내용이 좀 붙어서 나와요. 그래서 내가 알고 있는 거는 정확하게 맞추고 헷갈리는 거는 이제 어쩔 수 없어요. 왜냐면 다들 이게 처음 나오는 문장들이 추가되고 내용이 추가되고 또 이제 심사위원들이나 이제 평가위원분들이 다 이런 것들을 문제 내기 되게 좋거든요. 그래서 칼슘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알루미늄 이런 것들의 과잉흡수를 조장하는 게 아니라 방지해줘요. 그래서 산성 토양에서 우리 석회 많이 주시잖아요. 그럴 때 알루미늄 독성을 완화하는 그런 역할도 하고요. 그 다음에 염소, 이것도 좀 낯선 문장인데 전분 작물에서는 전분 함량을 감소시켜서 분리하고 섬유에서는 품질 향상에 유효하다. 이런 문장도 한 번 더 추가해서 공부해 주시면 좋습니다.
자, 황이 부족하면 단백질 삼성이 중요하다. 그래서 다량홍소 중에 황, 이것도 연결해 주시고, 붕소, 이것도 생각하면 체중할 때 수정과 결실이 나빠진다. 그래서 이것이 출제되는 그런 이제 어렵게 내려고 이 문제가 나온 건데, 이것도 이제 구석탱이 있는 것들을 좀 내신 거예요. 그래서 이걸 기본적인 걸 공부하시고, 내가 최종적으로 이제 출제 안 됐던 것들은 이제 연결해서 공부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9번 좀 쉬운 문제죠. 일장 효과에 대한 거. 앞에서는 춘화 처리에 대한 나왔다면 이건 일장. 가을보리 시금치, 이건 어떤 작물이에요? 장일식물이에요. 그래서 유도되는 주체가 단일이 아니라 장일. 그리고 한계 일장은 단일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정리가 돼야 돼요. 장일식물은 최적 일정이랑 유도 일정이 장일이고 한계, 단일이 되면은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장일식물의 최적 유도 한계, 이거 정리하시고, 단일식물은 단일이 이제 최적 일정이고, 장일이 되면은 우리가 이제 단일식물이 꽃이 안 피는 거. 그래서 먼저 이게 공부하실 때 이 작물이 장일식물인지 단일식물인지 그거부터 하시고 연결을 시켜주셔야 돼요. 자, 그리고 장단일, 단장일 이것이 있었는데 이게 일정한 일정에만 두는 것이 아니라 변화해야 되는 거죠. 장일이었다가 단일이고, 단일이었다가 장일이고 이래야지만 개화가 되는 거죠. 자, 그리고 장일식물은 24시간 주기로, 주기가 아니더라도 명기, 그러니까 빛이 있을 때가 암기보다 상대적으로 길면 장일 효과가 나타난다. 이거 기출되었던 문장입니다. 자, 토꼬마리, 이건 단일식물인데요. 연속적 암기가 10시간 이하이면 상대적으로 단일이 상태가 되어도 어떤다? 개화되지 못한다. 그래서 연속적 암기, 이게 되게 중요하다라고 보시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단일식물 하면은 장야식물 이렇게 얘기하니까 연속적인 암기가 단일에서는 가장 중요합니다. 자, 그다음에 10번 교배 육종인데요. 이것도 이제 되게 쉽게 나온 편이에요. 그래서 내가 이게 어렵고 이해가 안 간다 하시면 다시 육종의 그 방법들 한번 보시고 교배 육종에서 지금 개통육종법, 일개체 일개통육종법, 파생개통육종법, 여교배 이렇게 예시들이 종합적으로 나온 거예요. 그래서 여교배 F1을 하면은 BC1 F1이죠. 그래서 이 BC 이게 백크로스라고 여교배 한 번 됐다는 거죠. 그리고 자식한 거 F1. 그래서 자식한 거랑 비교를 했을 때 여교배 하면은 자식한 F2에 비해서 불리한 유전자 종류가 적고 동형접합제 비율은 같아. 그래서 이것을 좀 풀어서 봐야 되는데 좀 낯선 문장이니까 이건 헷갈리실 수도 있어요. 근데 다만 1번, 2번, 3번이 워낙 맞는 내용이라 가지고 이제 4번이 계산을 하지 않더라도 이제 4번 고르실 수 있을 텐데 설명을 먼저 해드릴게요. 자, 우리가 BC1, F1 이렇게 F1과 부모가 교배를 하게 되면은 BC1, F1은 AA랑 스몰 A, 라지 A, 스몰 A가 1대1로 나타나요. 그리고 유전자양은 라지 A, 라지 A, 스몰 A가 이렇게 두 가지가 나타나는데 동형접합제 비율은 50%. 이렇게 나타나고요. 이렇게 자가 수정했을 경우에는 우리가 이렇게 유전자형 종류가 3가지. 그리고 동형접합 비율은 이렇게 나타납니다. 그래서 이렇게 정리를 해보면 여교배했을 때 이것은 자식한 것보다 분리하는 유전자 종류 수는 적은데 동형접합제 비율은 같다라는 거. 그래서 동형접합제 라지 AA, 스몰 AA 이게 동형접합제고 지금 보시면은 이게 동형접합제 비율이 훨씬 더 생각을 해주시면은 이제 구분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11번 동질 배수체, 이질 배수체 그중에서 동질 배수체 내용 나온 겁니다. 자, 콜리친 이걸로 인해서 배수체 육종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콜리친의 작용은 방추체 형성과 동원체 분할을 촉진하는 것이 아니라 방추체 형성을 억제하는 거죠. 그래서 이것이 염색체가 우리가 이제 복제되지만 세포질 분열이 일어나지 않는 거. 그래서 염색체 분리가 이렇게 방해되는 그런 거로 인해서 결국에 배수성이 나타나는 겁니다. 그렇게 연결해 주시고 나머지에 맞는 거 볼게요. 동질 3배체는 불임이 높고 씨 없는 과실. 그래서 씨 없는 수박이 동질 3배체죠. 자, 그리고 사탕무는 동질 3배체인데 2배체에서 4배체 화분을 인공수분한 1대 잡종이죠. 그래서 2배체의 기둥족의 식물에다가 4배체를 이렇게 콜리친 처리해서 2배체를 4배체로 만든 거예요. 그 다음에 2배체 그리고 4배체를 이렇게 교배하면 여기서 이제 3배체가 나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방추체 형성을 이렇게 분할을 촉진하는 게 아니라 방추체 형성을 억제한다라는 거.
자, 그리고 한 쌍의 대리 유전자, 라지 A, 스몰 a에 대한 유전자양은 이 배체에서는 라지 AA, 라지 A, 스몰 AA 세 가지인데, 동질 다배체는 이렇게 네 가지잖아요. 근데 이거에서는 라지 AA, 그 다음에 이렇게 다섯 가지로 구분된다는 거. 그래서 이런 유전자, 대리 유전자양도 이게 구분이 된다. 이런 걸 정리 한번 해주세요. 자, 그 다음에 광 스트레스입니다. 광. 그래서 광과 작물의 생리작용, 광과 작물 생리작용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광 스트레스는 좀 뒤에 이제 문제가 있습니다. 광과 작물의 생리작용. 자, 1번은 너무 익숙한 문장이에요. 근데 요거 단어 하나 틀린 거죠. 토총 수평, 포장 동화 능력이 총 연면적, 수강 능률, 평균 동화 능력의 합이 아니라 곱으로 해야죠. 그래서 곱하기라는 거. 자, 굴광. 굴성이 휘어지는 거죠. 그래서 광으로 인해서 휘어진다라고 생각하는데 청색광 굉장히 유효하다. 이건 맞고 하지만 덩굴소는 굴광성으로 설명할 수 없다. 이것도 기출에 많이 나온 얘기죠. 자, 3번이 헷갈리실 것 같아요. 호흡을 무시한 절대적 광합성을 진정 광합성이라고 하고 호흡으로 소모된 유기물을 뺀 그 광합성을 우리가 외견상 광합성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단어를 한번 정리해보면 진정 광합성은 총 광합성이에요. 그래서 호흡은 무시하고 그냥 호흡은 있던지 말던지 내가 전체 광합성 양만 생각하는 거고 근데 호흡을 딱 빼고 생각하는 거는 순광합성 양, 즉 외견상 광합성입니다. 그래서 단어 짝 지으는 거 그거 생각하셔서 정리해 주세요. 그래서 이제 4번은 광호흡. 이거는 안 좋은 거죠. 이제 소모되는 거니까 높은 강도 외에도 높은 산소, 그리고 낮은 이산화탄소, 그리고 고온 이럴 때 이렇게 작물이 살아가려고 이렇게 광호흡을 하는 거죠. 그래서 C3 작물에서 많이 나타나는 게 광호흡입니다. 자, 작물과 운동의 환경입니다. 스프링플러시. 이것이 봄철에 막 자라나면 어떠된다? 하고현상 심해진다. 이거 당연히 맞죠? 그래서 기억 고르시면 이 두 개 중에 하나 고르시면 되잖아요. 자, 그리고 작물의 월동기간 중 조진의 결빙. 이렇게 얼음 결정이 생기면 냉해가 아니라 뭐예요? 동해. 그래서 니은 틀렸으니까 디귿 골라주시면 돼요. 그래서 13번도 거의 뭐 10초 안에 풀 수 있는 그런 내용이에요. 자, 그리고 영양생장 단계보다 생식상진 단계, 꽃 피는 단계가 훨씬 더 약하죠. 그래서 13번은 좀 맞으셔야 되는 그런 내용입니다. 자, 그 다음에 14번 토양 반응과 작물 생육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이것도 좀 쉬운 문제였어요. 알파파 자원형 시금치는 산성 토양의 강한 편이 아니라 약한 편이다 라는 거. 그리고 사탕무소수 양배추는 알칼리성 토양의 적은성. 이것도 좀 낯서실 수도 있는데 이번에 한 번 더 추가해 주시고 강산성은 어떻죠? 일단이 안 좋죠. 그리고 산성 토양에서 식토와 사토는 pH, 수소이온 농도가 같더라도 이런 중화하는 데 더 많은 석회, 칼슘이 필요하다라는 것까지 추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변이에 대한 거예요. 변이. 자, 유전 변이가 생긴다. 유전적으로 변화가 생긴다. 이거는 체세포 분열이 아니라 우리가 이제 감수 분열 이걸 통해서 분할되고 그다음 다시 합치고 이런 과정들이 생기니까 감수 분열 과정에서 일어나는 유전자 재조합 요 관련된 거고요. 인이 돌연 변이가 아니라 인이 교배했을 때 여러 대립 유전자의 재조합되는 거, 그리고 여러 유형 형질이 동시에 개량하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인이 돌연 변이는 뒤에서 또 나오거든요. 그래서 인이 돌연 변이가 아니라 인이 교배다라는 거. 4번은 사실 너무 자주 나왔죠. 불연속 변이는 우리가 질적 형질. 그래서 각각의 형질이 연속적이지 않은 특징이 질적 형질이고 연속적인 그래프를 보이는 것들이 이제 우리가 양적 형질입니다. 그래서 농업에서 이제 많이 추구하는 거는 양적 형질을 얘기하는 거죠. 자, 16번 작물 재배와 시비에 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것은 자, 이것을 자주 이렇게 표로 나와 있잖아요. 그래서 중과인사석회는 화학적으로는 산성인데 생리적으로는 중성이에요. 그래서 이게 자체가 원래 산성인데 그 성분 측정하면 토양에 줬을 때는 이제 분해되면서 중성적인 특징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요소는 생리적 중성, 그리고 화학적으로 또 중성. 그리고 종자를 수확하는 작물은 어떻게 된다? 우리가 영양생장기에는 질소 이런 것들이 효과적이고 생식생장기에는 우리가 인, 칼리 줘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다른 문장으로 개화결실 효과가 크다라고 문장이 정리가 되었습니다. 자, 그리고 호흡. 이거 되게 좋아요. 원래 대부분의 교과서 책에서는 호프로 나왔어요. 근데 호프집 하는데 저는 홉 이렇게 알려드렸죠. 홉이 어떻게 된다? 꽃을 수확할 때 이럴 때는 우리가 질소 효과가 잘 나타나도록 하면은 개화와 발육이 좋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것도 최근에 많이 나왔던 그런 기출 문제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한 번 더 생각하시면은 충분히 맞을 수 있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단순 암기인데 이게 내가 이해가 안 되고 외우는 걸 헷갈렸다면 이럴 때 좀 보충을 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17번 작물 재배 관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는 것은, 자, 화곡류, 곡식 같은 경우에는 유수 형성기, 이렇게 이제 이삭이 생기는 그 시기에 중경, 땅을 파면 생육조기보다 피해가 더 크겠죠. 그래서 유수 형성기는 중경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 문제는 사실 식용작물에도 충분히 출제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지방직 공부하시는 분들은 이 문제가 식용작물에도 연계가 될 수 있다라는 걸 생각해 주세요. 자, 밥변은 유효분을 종지기에 배토, 흙을 좀 넣어주면 무효분할의 발생이 억제되고, 자, 보리 재배에서는 수인기에 우리 토입을 넣어주면 도복이 경감되죠. 그러니까 흐트러질 때 좀 흙을 넣어주는 거죠. 그래서 건조할 때는 뿌리가 마르게 되니까 또 주의해야 되는 그런 특징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월동하게 되는 작물, 특히 보리에 대한 예시가 많이 나왔잖아요. 그래서 이것이 우리 월동 전에 다밥하거나 월동 전에 토입하거나 이런 것들이 좀 이 3, 4번 문제에 출제가 되었어요. 자, 보리의 경우 월동전 다밥 해주면 어떻게 된다? 생장점 CN을 더 저하되어 생식생장이 억제되고 월동이 좋아진다. 그러니까 생식생장이 억제된다고 나쁜 게 아니에요. 꽃이 피기 때문에 우리가 온도나 이런 물에 대해 연약하기 때문에 그 시기를 좀 피해서 환경에 좋을 때 연계가 되면 좋기 때문에 3번, 4번 되게 유의미한 그런 내용입니다. 자, 광 스트레스. 아까 전에 이제 광에 대한 거고, 이건 광 스트레스인데, 엽록소가 일단 형성된 후에는 어떻다? 온도가 낮으면 높을 때보다 엽록소가 더 안정이 돼요. 그래서 광으로 인해서 작물이 피해받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이 문제는. 자, 그리고 벽시가 발화시킨 후 약광에서 녹화시키지 않고 바로 직사각형 된다. 바로 직사각형 하면은 어떻게 된다? 하얗게 질려버려요. 그래서 이것도 식용작물에서 연결돼서 나올 수 있는 거. 그리고 벼를 육묘할 때 약광에서 천천히 녹화하는 그런 단계들이 있잖아요. 그럴 때 카로티노이드란 색소가 엽록소 보호해서 우리가 피해받지 않는 특성까지 있고요. 강광에 적응한 식물은 카로티노이드가 산소와 접합하면서 산화된 엽록소를 본래된 안정된 엽록소로 다시 우리가 어떻게 된다? 환원시킨 세부적인 내용까지. 그래서 조금은 이거는 식물 생리학에 관련된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추가가 되어서 이런 쪽도 이제 보완해서 앞으로도 모의고사 추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는 식물 생리학에 자주 나오는 그런 내용이에요. 자, 19번. 작물 재배 환경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는 것은, 자, 요거 제가 항상 강조했던 최대 용수량, 최소 용수량, 그런 관련 문제라서 그런 공부하시는 분들은 쉽게 풀 수 있는 내용입니다. 4번. 수분으로 포화된 가득 찬 토양에서 중요수 딱 빠지고 나면 남은 수분 상태를 최소 용수량, 같은 말로 포창 용수량입니다. 그래서 나머지 거는 너무 자주 나왔던 문장이라서 한 번 더 봐주시면 되고요. 자, 앞에서 우리 인위 그런 교배 나왔었죠? 근데 인위 돌연변이는, 자, 우리 돌연변이 그 내용 한 번 더 점검해 줘야 돼요. 돌연변이가 자연적 돌연변이 있고 인위적 돌연변이 있잖아요. 그래서 인위 돌연변이는 대부분 우성이 아니라 열성이에요. 그래서 제가 만약에 꽃으로 그런 이제 우리가 돌연변이 하는 기관에다 처리해 주세요 하면은 대부분 우리가 열성이 나오기 때문에 그 중에서 괜찮은 거 선별해서 잘 키워야 되는 거죠. 그래서 열성이다 아는 거. 자, 그리고 타직성 작물은 이엽적파체가 많다. 그 다양한 유전자가 혼합되어 있잖아요. 타직성이니까. 그래서 돌연변이를 선발하기가 어렵죠. 그리고 이제 인위돌연변이체는 어떻다? 변이 유전자가 원품종에, 원래 있던 품종의 유전 배경에 적합하지 않기 때문에 수량이 적어지기 쉬워요. 그래서 인위돌연변이체를 내가 했어. 그 중에서 괜찮은 걸 선발하기가 되게 어려워요. 그래서 이런 말이 원품종의 유전 배경에 적합하지 않기 때문에 이게 좀 낯선 문장이에요. 그래서 잘 쓰진 않는데 이번에 출제되었으니까 한 번 더 플러스해서 적용해 주시고, 이형 접합성이 높은 영양번식 작물. 그래서 우리 영양번식 작물은 다양한 유전자가 교합되기 때문에 이형 접합성이 높다라고 얘기를 하고, 이런 기관에 돌연변이 유반을 처리하면 세세포 돌연변이를 쉽게 얻을 수 있어요. 그래서 실제로 우리가 영양번식 작물, 다육이 같은 거 있죠. 아니면은 관엽식물 이런 것들이 돌연변이 인위적으로 처리했을 때 다양한 세세포 돌연변이를 얻을 수 있어서 여기서 이제 얻어가지고 새로운 품종육종 등록을 하세요. 그래서 생각보다 조금 헷갈릴 수 있지만 이 1번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열성이라는 걸 워낙 알고 계시기 때문에 지금 만약에 헷갈리면 이번에 더 추가하면 되겠죠. 그래서 그걸 보완해서 조금 더
다듬는 그런 시간을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이걸 시험을 실제로 보신 분들은 나 그때 좀 긴장했어, 아니면 시험 불안이 있었어, 아니면은 전체 내용 좀 헷갈렸어 하는 부분, 그리고 만약에 새로운 문장들 있잖아요. 그런 거는 여러분뿐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도 다 헷갈려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보완하면서 차곡차곡 성장하는 그런 공부 습관을 들이셔야 돼요. 아시겠죠? 오늘도 화이팅입니다.